네, 노래를 잠시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이제 남정희 선생의 총각뱃사공 부르실 줄 아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도 부르실 줄 알죠? 가능합니다. 연습이 더 필요해 보이군요. 자, 비가 많이 와도 또 여러 궂은 날씨가 있어도 결항 없이 총각 뱃사공 뉴스를 가득 담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자,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할 텐데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죠.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이죠. 정보기관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이거 왜 고발한 건가요? 네, 참 아무리 물러난 신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보기관의 전직 수장을 향해서 칼을 빼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그래서 즉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등을 혐의로 적용을 했고요. 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 사건 저희가 사실은 그 피해 가족도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020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이죠.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에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나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고요. 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말에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기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입니다. 네, 대통령실까지 검찰의 수사 지켜보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검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아예 특수팀을 만들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 정부를 좀 향하고 있네요. 네, 서해 피격 당시 이제 이 씨의 월북시도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당시에는 네. 해경과 국방부가. 그런데 지난달 16일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네, 월북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후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북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국정원 역시 두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을 직접 고발하면서 신구 정권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이대준 씨의 월북을 판단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게 군의 특수정보 SI를 공개하라 이 얘기였었습니다. SI 자료를 조작해서 월북몰이를 한 거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측 입장이고 네. SI를 공개하는 것 자체로도 국익의 손상이다. 그리고 내용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나 전 정부 인사의 말인데 국정원 주장을 따르려면 박 전 원장이 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네, 이제 국정원 주장대로라면 이제 박 전 원장이 SI 첩보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네. 일단 정보당국 수장이 SI 첩보를 살펴보는 건 어렵지는 않은 일이라고 그렇겠죠. 합니다. 네, 실제 사건 직후 언론에 최초 공지된 공무원 실종 사건을 사망 사건으로 바로잡은 인물이 박 전 원장이다라는 말이 당시에 이제 파다했다라고 하고요. 네.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에 SI 첩보를 통해서 이대준 씨 사망을 확인하고도 오후 1시 30분 국방부 기자단에 실종 사건으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1시 한 언론이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 보도하고 나서 이제 사실관계가 바로 잡힌 건데요. 네. 이때 등장한 정보당국 관계자가 박 전 원장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예. 실제로 SI가 이렇게 노출되면 북한도 여러 가지 교신이라든지 용어들을 바꿔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북측이 자기들끼리 교신할 때 쓰는 언어 체계가 변했다 이런 보고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SI를 열람하는 것과 또 가공 네. 혹은 폐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합니다. 예. 박 전 원장도 이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거지 생산하는 건 아니다. 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서 원생산처 첩보가 삭제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미 군 소속 정보 당국이 생산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국정원도 관련한 자료가 있겠죠. 자, 국정원이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동료 16명 살해하고 탈북하고 기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 북으로 돌려보낸 것 이걸 지금 문제 삼은 거죠. 네, 국민의힘은 정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으로 돌려보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 탈북자들의 북송 여부는 관계부처인 국정원이 주도하는 합동신문을 통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서 전 원장이 이를 서둘러 끝낼
쫓아내고 탈북 어민들을 송환했다. 이게 이제 국정원의 논리인 그렇죠. 건데요. 하지만 이제 흉악범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내린 정책적 판단에까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현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어서 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전체를 분석하는 시사평론가들이나 보도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지점이 많이 나오고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속실 문제까지 나오니까 좀 국면 전환용이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은 이건 정치 보복이고 지난 정부 망신주기나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죠. 네,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박 전 원장의 경우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고요. 오늘 CBS 뉴스쇼에서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조금 전 설명해드렸다시피 국정원은 정보를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욱이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그게 남는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어떤 상황인지 참 혼란스럽다라는 네. 게 국민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7시, 7월 7일 저녁 7시입니다. 네. 자, 윤리위를 열고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오후 7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 대표 징계 심의가 열립니다. 네. 오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당의 운명까지 갈리는 만큼 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오늘 윤리위 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관련해서 직접 소명할 예정이라고 네. 하고요. 또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 대표보다 앞서서 윤리위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7억 원 투자 각서 7월 7일 7시. 뭐 특별히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은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참 고민인데 여러 평가들이 나와요. 이건 좀 미루면서 자진 사퇴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든 징계는 나올 거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7일에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윤리위 내부에서는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당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그렇겠죠. 이 대표가 이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어느 하나라도 징계를 받으면 사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당에도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윤리위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 또 이 의혹의 핵심 당사 제기자이기도 하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또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제가 관련 인터뷰에서 좀 여쭤보고 질문해 줄 텐데 핵심적으로는 뭐랄까요? 지금 본인은 전혀 아직도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 대표는 제가 무슨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인명할 것을 어떻게 교사했느냐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 어떤 증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하려고 했는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위에 반박할 게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반박할 게 없다. 네. 뭐 정말 아직도 사실 무근 제로 베이스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계조차도 뭐 시점이 맞지 않다. 그게 내가 준 시계라는 증거는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소연 변호사 측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출연해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네, 박 대변인은 오늘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도 의문이지만 난다고 해도 갈등 상황은 봉합되지 않을 거라면서 당 입장에서 불필요한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직 수행이 가능하냐 이제 진행자가 물으니까 경고 조치만 받더라도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수행을 하는 게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봉합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또 연기가 될지 뭐 7일을 미룰지 7개월을 미룰지 또 정지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도 이 뉴스 보고 참 놀랐습니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숨졌는데 경찰이 좀 초동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네, 먼저 이제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 씨가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건 당일인 5일 오전 7시 54분쯤에 다른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신고자는 손님이 마약을 탄 것 같다 이렇게 한 건데요. 네. 그래서 경찰이 마약 시약 검사와 병원 이송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오전 10시 20분쯤 집에서 숨진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숨진 종업원과 같은 술자리에 있던 또 다른 남성 손님 B 씨는 나와서 가로수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CCTV를 보면 갑자기 차량이 공원으로 돌진해서 나무와 부딪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B 씨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뭐 저희가 법률 프로도 YTN 라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의심 경우 본인의 의사 무관하게 누군가 마약류를 탄 것 같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검사에 응하고 경찰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경찰의 초동 대응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받았는데 왜 적극 조치를 안 했냐 이 말이죠. 네, 경찰 맞습니다. 측 입장도 나왔나요? 네, 경찰은 이제 마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임의 동행 등을 통해 조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도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네. 근데 경찰은 이제 영장 없이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가 없고 또 단순 신고만으로 임의 동행도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참 요즘 이제 한국도 마약과 관련해서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 이태원 도로에서도 일대를 뛰어다니고 차량을 막은 위험한 상황을 만든 20대 여성이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세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태원동 도로를 뛰어다니면서 이제 교통을 방해했고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네. 예, 경찰이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을 했고 또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중국이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사회적인 개방성 부분에서 많은 이제 뭐랄까 많이 개선되지 않고 굉장히 억압적인 국가잖아요. 근데 마약 관련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픈 역사적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좀 배웠으면 좋다 싶을 정도고 10대 청소년들한테도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거든요. 여러 위험한 물질들이 지금 뭐 유행처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철저하게 어른들, 주변들, 이웃들 다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좀 완화되면서 스포츠 활기 많이 찾고 있고 요즘 보면 주변에도 많습니다. 네. 자, 여성 축구팀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맞습니다. 조기 축구에는 젊은 남성도 아니고 심지어 아저씨들의 전유물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밖에 담당 PD가 모른 척 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에 축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기 축구에 여성분들이 찾는다. 참 특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도 완화되고 있고 요즘 이제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여성분들이 하시죠? 네. 네, 이제 열풍이 불면서 요즘은 이제 혼성팀 그리고 네. 또 혼성팀뿐만 아니라 여성으로만 팀이 구성된 흐름도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야, 좀 이 스포츠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좀 뭐랄까 넓어진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이제 이 예능이 인기가 정말 많은데 어제 수요일이어서 어제도 네. 방송을 했고요. 어제는 지소연 선수가 특별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는 축구를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매주 최소 1회, 많게는 3회까지 축구를 즐기는 편입니다. 실제 축구를 뛰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 팀에도 실제로 요즘 여성분들의 그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남녀 구분 없이 축구를 즐긴다. 이것도 참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호영 아나운서 키가 크시잖아요. 네, 185.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농구 동아리인데요. 네. 농구로 오실 생각. 제가 농구는 별로 안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가 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또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저희가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휴대전화 샵 0945 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퀴즈입니다.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 시작할 때 월드 탑 뉴스 프로그램 이슈 앤 피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될 때 그 뒤에 진행자 멘트가 나옵니다. 이 퀴즈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제가 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자, 1번 김우성, 2번 이우영, 3번 김우영, 4번 이우성. 헷갈립니다. 네. 보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네요. 5번 권혁성. 예, 밖에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제가 이 담당 PD의 센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응답은 항상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우영 아나운서 정답 아시나요? 정답을 알고 이우영이라고 있지만 할 것 같아요. 네, 들켰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